오늘은 지난주 공개된 아이패드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아이패드가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이팟이나 아이폰처럼 또 한 번 돌풍을 몰고 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애플의 아이패드는 LED 백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9.7인치 멀티터치 LCD를 달고 나온 태블릿 제품입니다. 애플이 직접 만든 1GHz A4 프로세서 CPU를 사용한다는 점도 눈에 띄고 운영체제는 아이폰 OS 4.0을 탑재한 모습입니다. 또 배터리 걱정은 이제 없다는 듯 한 번 충전하면 10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고도 애플은 전했습니다. 또 와이파이 또는 3G를 통해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 서핑을 즐길 수 있고 아이튠즈에 새로 열리는 스토어 아이북스에서 책을 내려받아 컬러풀한 화면으로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사용하던 각종 어플들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며 다양한 게임을 큰 화면으로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패드에 대한 국내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제 책정 문제도 남아있고 한글 지원과 저작권 문제 등을 보면 전자책 기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3월이면 국내에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던 기대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전자책과 PMP 기능으로 동영상 강의 시청에 적합할 듯 보이는 아이패드지만 이런 학습용 기능조차 국내에선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을 과하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 웹사정 때문에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는 아이패드의 브라우저인 사파리로는 구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태블릿 PC라 기대해왔으나 PC는 아니고 넷북도 아니고 PMP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라는 의견입니다. 가상 키보드로는 제대로 된 인터넷 서핑 등의 작업 환경이 구성되기 힘들다고도 말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긍정의 목소리도 부정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세계화되고 다양화된 웹 환경을 구축하고 아이패드 역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출시되길 기대해봅니다. 아이패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8일 방송되는 IT 묻어가기에서 이어집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하이닉스 반도체로 유출됐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AMK사로 흘러간 삼성의 기술이 다시 하이닉스로 넘어갔다는 것인데요. 삼성 측에선 이 기술이 해외 업체로도 퍼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하이닉스 측은 절대 회사 차원의 개입으로 기술 도용이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중국에 이어 훨씬 큰 매출을 올려온 유럽에서도 외면받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유럽의회와 규제당국, 소비자 단체로부터 시장 독점과 사생활 침해, 저작권 등에 대해 비판받고 있으며 이미 각종 소송과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편 구글은 오는 3월 1일부터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해킹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브라우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영국의 BBC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0나노급 D램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40나노급 D램을 개발한 지 1년 만에 30나노 공정을 적용한 2GB DDR3 D램을 개발한 것이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30나노급 D램은 40나노급 제품보다 생산성은 약 60% 증가하고 소비 전력은 15% 이상 줄일 수 있어 원가 경쟁력을 2배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시작했던 비인터넷 익스플로러 결제 서비스가 2주 만에 잠정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시작했던 비인터넷 익스플로러 결제 서비스가 2주 만에 잠정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초 크롬과 파이어폭스 등에서 BC카드와 현대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형태로 시작됐으며 전자지불사인 이니시스가 사전 협의 없이 서비스를 진행해 갑자기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카드사는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병렬 프로세서 프로그래밍 교과서를 출시했습니다. 학생 등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병렬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GPU 아키텍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과 사례 중심으로 제작됐습니다. TG3부 컴퓨터가 아이패드에 맞서 국내 태블릿 PC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손잡고 개발 중인 TG 태블릿 PC는 ARM 계열 CPU를 채택한 7인치와 10인치의 두 모델로 한컴의 오피스 솔루션인 싱크프리가 기본 탑재되며 다양한 OS 사용과 멀티태스킹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글이 크롬 운영체제를 탑재한 자사의 태블릿 PC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멀티터치를 지원하며 여러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가상 키보드는 용도에 따라 화면에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이 개념도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이며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LED TV 가격이 하락하며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과 3D TV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온라인 판매가가 1년 만에 30% 이상 하락한 것인데요.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판매액 기준으로 약 25% 상승한 것으로 다나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제조사들은 LED TV 판매와 이미지 향상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되는 2012년까지 디지털 TV 보유율을 98%까지 올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중가보다 20에서 30% 낮은 가격에 42인치 이하 디지털 TV 6종을 보급형으로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하루빨리 업그레이드를 받아야겠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뒤 애플이 아이튠즈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보안 결함은 사용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무력화시키고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컴퓨터월드는 전했습니다. 3G 안드로이드 폰을 판매 중인 모토로라가 오는 5월 2G 방식의 안드로이드 폰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XT800 모델을 재디자인하는 것으로 해상도는 모토로2와 같고 무선 인터넷도 지원합니다. 지난해 세계 휴대전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스마트폰 출고량은 15%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IMS 리서치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IMS는 스마트폰이 2015년까지 연평균 약 2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스마트폰인 준폰을 이달 말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스페인의 뉴스 블로그 무이컴퓨터가 전했습니다. 윈도우 모바일 7의 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접목한 형태로 480의 272 해상도와 HDMI를 지원한다고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전해졌는데요. 준폰 출시 소문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의 큰 명절 설인데요. 차량을 이용해 고향에 가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원한수 PD가 자세히 전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귀성전쟁이지만 고향 가는 길을 보다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선 차량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거리 운전에 앞서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은 미리 교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날을 맞이해 무료 점검을 해주는 자동차 업체와 보험업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궂은 날씨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용품도 챙겨야 합니다. 폭설이나 빙판길을 대비한 스노우체인은 물론 차량 배터리 방전 시를 위한 차량 점프선, 타이어 펑크를 대비한 응급 펑크 수리 키트 등을 챙겨두면 비상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차량에 하이패스를 장착해 톨게이트 정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은 길이 막혔을 때 우회도로나 다양한 도로 정보 등을 안내해주므로 요즘 차량에는 거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을 새로 구입하신다면 교통정보가 표시되는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설을 맞아 업체들이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있으므로 구입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은 고향 출발 전에 반드시 지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찾는 고향길에 새로 생기거나 바뀐 도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장시간 여행에 지루해할 수 있으므로 영화를 준비해서 내비게이션으로 본다든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기나 어린이용 음악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명절은 기간이 짧아서 예년에 비해 교통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시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과 교대 운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출발 전에 조금만 준비를 한다면 즐거운 고향길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6인치 화면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이북을 출시합니다. 슬라이드업 디자인에 2GB 내장 메모리, 그리고 PDF 포맷을 지원하며 전자사전과 MP3 재생 기능을 내장했습니다. 책이나 이미지 감상도 중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콘텐츠는 온라인 교보문고 등에서 시중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후지필름은 1030만 화소 이면조사 이미지 센서와 30배 고배율 줌 렌즈를 채용한 하이엔드 카메라,
파인픽스 HS10을 발표했습니다. 로우 출력을 지원하며 풀 HD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초고속 영상 촬영과 연속 촬영 중 추적 AF도 지원합니다. 올림푸스는 세 번째 마이크로 포서즈 카메라 EPL1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펜 EP1과 EP2의 성능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크기를 줄였고 1200만 화소 라이브 MOS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추적 AF를 지원하며 ISO 100에서 3200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다나와 검색 동향을 알아보는 검색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인기 검색어 순위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보급형 음향시설이 인기였는데요. 스피커가 10위, 항상 꾸준한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전자사전과 USB가 7위와 6위였습니다. 울트라신이 5위, 최근 스마트폰 열풍을 몰고 온 아이폰이 3위를 차지했고 점점 다양한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있는 MP3가 역시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급상승 검색어입니다. 아이리버의 리얼 HD급 MP4가 공식 출시되면서 스마트 HD가 10위에 1월 전국에 몰아친 폭설의 영향으로 스노우체인이 9위에 올랐습니다. 애플이 전격 공개한 아이패드는 1월 말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7위로 진입했고 구글폰 넥서스1과 모토로이가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 덕에 4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하이브리드 카메라 NX10이 차지했습니다. 급하락 검색어로는 공기청정기가 9위, 출시된 지 시일이 좀 지난 듀폰폰이 8위, 손난로와 자전거가 6위와 5위를 차지했고 오래도록 인기 순위를 장식해온 오픈프레임이 3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은 계단 하락한 검색어엔 옴니아2가 올랐습니다. 요즘 거북목 증후군에 관한 기사가 포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란 오랜 시간 PC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고 목을 쭉 빼고 모니터를 보는 습관이 평소 자세로 굳어지면서 생기는 체형 불균형 현상입니다. 심해지면 만성피로와 어깨 통증 등 여러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목을 자주 스트레칭해주고 항상 턱을 아래로 당기고 모니터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편한 자세보다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